안녕하십니까, 이승우입니다. 오늘 4월 6일 전산회계 1급 시험이 치러졌죠. 전산회계 1급 리뷰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다반을 띄워놓고 그냥 뭐 스토리텔링 식으로 그냥 오늘 이랬지라는 정도의 문제풀이나 뭐 이론적인 지식의 정리라기보다는 그냥 썰을 푸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갖고 있는 몇 가지 뭐 팁도 좀 알려드리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전산회계 1급 시험 리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3회 전산회계 1급 역시 답안을 띄워놓고 그냥 쭉 다 보는 시간이고요. 제가 따로 복원한 프로그램 데이터를 가지고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인전자 833번 전자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이며 언제나 그랬듯이 단골 출제, 제조업, 중소기업, 그쵸? 자, 바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기초정보 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뭐 다 좋고요. 거래처 등록하라고 되어 있죠. 이거 그냥 보고 두드려 치시면 되는 거죠. 두드려서 치시면 되는데, 자, 이거 바로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난 뭐 눌렀니? 자, 거래처 등록인데요. 바로 뭐 메뉴가 여기 있기는 해요. 여기 있는데 찾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가운데 마우스 휠 또는 컨트롤 엔터를 치시면 거래처 등록 바로 들어갈 수 있죠. 컨트롤 엔터 또는 가운데 마우스 휠입니다. 자, 그리고 이걸 좀 확대해서 입력을 좀 해 보시면요.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일단 3022로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주식회사 한국식품, 아이고 뭐하니 제가 오타가 쩔어요. 그 다음에 동시, 그래서 탭 누르면 이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으로 이제 옮겨지죠. 자, 그 다음에 610-85-20213, 그 다음에 성명은 김한국, 그 다음에 제조, 그리고 종목은 라면류,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뭐 주민번호는 평가범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띄우고, 서초구 띄우고, 명달로 하시고 105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주소가 아래쪽 괄호가 나오는 경우는 괄호는 아래쪽에 입력을 하십니다. 여기까지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터 치면 이제 줄 바뀌죠. 자, 빠져나오시고요. 자, 2번 문제입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자, 이것도 상당히 쉽죠. 그죠? 그대로 그냥 보고 따라서 하시면 되는 거라 전산회계, 사실 여기까지는 전산회계 2급하고 난이도 차이를 좀 못 느끼겠어요. 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마우스 힐, 거래처 별 초기 2월 이게 맞들렸어요. 그죠? 자, 그리고 저는요, 가급적이면 이제 불러오기를 좀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안 해도 평가 범위에는 지장은 없는데 실무에서는 기초 2월 잔액을 맞춰놓고 시작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뭐 여기는 저는 회계사무실에서 11년 동안 근무를 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 2월 맞추고 시작하는 걸 되게 민감하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단 F4번 이렇게 누르시고 불러오면 되게 막 늘어나죠. 원래 이게 정상입니다. 왜냐면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거래처별 초기호를 불러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제 마감후 2월을 하면은 뭐 이건 자동으로 반영되긴 하는데, 요즘엔 프로그램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숫자의 오류라든가, 그 다음에 또 2월이 잘 안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 저는 가급적이면 이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도 불러오기 하고 시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저는 뭐 그렇다는 거예요. 뭐 안 해도 사실 아마 채점엔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가급적이면 제 스타일대로, 제 꼴리는 대로 할게요. 자, 일단 단기 대여금인데 뭐 컨트롤 F 눌러서 단기 대여금 이렇게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액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545만 원이니까 고쳐주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차익이 0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됐고 다시 커서 이렇게 뒤로 빼시고 상급금 바로 밑에 있죠. 85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580이라고 고쳐주시면 되겠고, 역시 차익은 없고요.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인데 컨트롤 F 눌러서 단기 차입금 하시면 바로 이렇게 찾아줘요. 부환이 지금 1350인데 1530으로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3개 고치면 돼요. 자,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늘 나오는 전기분 재무제표 오류 수정이죠. 이번엔 조금 쉬웠던 게 원재료, 즉 제조원가 명세서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잉여금, 정기분상태표, 재무상태표 3개만 고치면 돼요. 자, 일단 선급비용하고 보험료인데 이 분계를 누락을 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선급비용도 늘려주고 보험료도 늘려주고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요걸 한번 해볼게요. 자, 역시 컨트롤 엔터 이렇게 친 다음에 전기분 손익계산서죠. 전기분 이렇게 치시면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바로 뽑아낼 수 있어요. 자, 신기하죠? 좀 되게 어안이 벙벙해 하시는 분 계신데 이거 되게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전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긴 하는데 아마 뭐 직업전문학교나 아니면 뭐 특성화고 또는 대학에서 선생님이나 교수님 강사님들이 얘기해 주실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할 뿐이죠. 이거 되게 많이 아는 국민 팁이에요. 예, 저만 아는 게 아니에요. 자, 일단은 보험료 560을 지금 이제 110만 원만큼을 빼야 되기 때문에 560에서 110을 빼면 되거든요. 컨트롤 K를 소환합니다. 컨트롤 K를 소환하면 바로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560 빼기 110을 빼면 되겠죠. 110 빼면 450 나오니까 요 금액을 넣으시면 되는데요. 복사하기 하신 다음에 이렇게 컨트롤 V로 붙여 넣으면 돼요. 예, 지금 좀 놀라시는 분 계신데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다음에 단기 순이익이 틀어졌어요. 5740. 근데 옛날에는 이거를 뭐 외우거나 메모하거나 했어야 되는데 요즘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창을 닫고 그냥 이제 이쪽에서 또 전기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잉여금 처분계산서로 이게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가시면 돼요. 손익 다음에 잉여금 가라 그랬죠. 분명히 그러면 아까랑 다른 금액이에요. 그래서 불러오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 그럼 조심하셔야 될 거는 133600000 요 금액이 이제 여러분들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 되어 있지만 사실상 2월 이익잉여금입니다. 그래서 요 금액을 가셔야 되는데 역시 가운데 마우스 휠 전기분 자, 재무상태표로 들어가서 고칠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 1억 3,360만 원이라는 2월 이익잉여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요구 금액으로 바꿔주시는 게 먼저예요. 그러면 자 고쳐줄게요. 133,600 플러스 엔터 치면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 대차 차익이 마이너스 110만 원 뜨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차변의 대차 차익이 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선급 비용 금액이 지금 현재는 54만 원만 세팅되어 있지만 여기 지금 110만 원 누락됐다는 거기 때문에 역시 컨트롤 K 눌러서 54만 원 더하기 110만 원 하면 164만 원입니다. 복사하기 이쪽에 붙여넣기 하면 와 되게 감쪽같이 대차 차익이 없어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렇게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빠져나올게요. 예, 역시 이것도 4점이나 배점이 되어 있지만 연습만 잘 되어 있으면 이것도 원리만 잘 이해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그러면 본격적으로 일반준표 입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준표 입력 문제가 되겠습니다. 7월 19일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매출거래처 대도상사의 외상매출금 2200만원 2라고 되어 있죠. 제가 요거는 좀 일종의 여러분들 푸는 요령인데요. 이쪽에서 꺾고 뭐뭐 이 자, 뭐뭐는 뭐뭐을 뭐뭐 중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뭐뭐 이 뭐뭐가 뭐뭐는 뭐뭐은 뭐뭐를 뭐뭐 중 이렇게 나오면요. 걔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변의 외상 매출금 보통 예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상당히 전산에게 2급스러운 문제죠. 자, 요거 바로 입력 한번 해볼게요. 자, 일반준표 입력 들어가신 다음에 자, 날짜는 7월 19일 차변의 보통예금 그죠? 2200 대변의 외상매출금 그 다음에 대도장사 됐네요. 자, 됐고요. 자, 바로 이어서 2번 갈게요. 자, 2번 문제 8월 10일입니다. 영업관리직 뭔가 800번대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일단 조금 보고요. 800번대랑 상관이 없군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면 바로 밑에 있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란 계정 과목 쓰시면 돼요. 이게 만약에 확정기여형이었다면 800번대 퇴직급여를 써야 되는데 어쨌든 확정급여형이기 때문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8월분 퇴직연금 98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납부하였다. 상당히 쉽습니다. 이것도 바로 입력 들어가 보죠. 자, 날짜는 8월 10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죠. 운용이라고 한번 쳐볼까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 다음에 금액은 980만원. 보통은 퇴직연금 운용자산 같은 경우에는요, AT 같은 경우에는 거래처를 거는 거를 또 정답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뭐 전산회계 시험에서는 지금 이 문제에서는 문제에서
어디 금융회사 뭐 이런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건데, 혹시 그런 게 있으면은 빠뜨리지 마시고, 보통은 전산회계 보시는 분들이 요즘에 이제 AT도 같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처를 걸어줘야 된다는 거, 걸을 수도 있다는 것도 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됐고, 일단은 103번 보통예금.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진행할게요. 자, 3번 문제입니다. 9월 25일. 참길무역에서 발행한 채권 만기는 2021년 5월 30일이고 시장성이 없대요. 뭐 다 좋은데 이게 중요한 거죠.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라는 걸 보는 순간, 얘는 만기 보증권이구나. 그리고 2021년까지면은 1년 이상 보유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자산, 제가 이따가 이제 만기 보증권하고 매도하는 증권은요, 검색하면 4개가 나와요. 각 2개씩. 이제 그 120번대에 해당되는 매도하는 증권이나 만기 보증권은 유동이고요. 170번, 180번대에 들어가는 만기 보증권이나 매도하는 증권은 비유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이제 밑에 거 고르시면 돼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2천만 원 취득하였다로 되어 있으니까 태별의 당좌예금 같죠. 또한 채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10만원, 보통예금 지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갈 테니까 잘 보세요. 하나의 전표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은 유가증권에 관련되어 있는 취득 부대 비용이 있어요. 네. 유가증권 취득 부대비용은 대부분 단기매매증권이냐 아니면은 단기매매증 이외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수료 비용이라고 계정 과목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수수료 비용이고 이건 영업의 비용이에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외의 경우라면은 해당 해당 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 취득 원가에 가산,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결국에는 자산이란 얘기죠. 이렇게 처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기보유증권의 취득원가의 부대비용이기 때문에 가산하는,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기보유증권 취득원가가 2천만원 플러스 10만원인 2010만원이 되는 거죠. 자, 요거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9월 25일 되겠고요. 차변에 만기라고 한번 검색해 볼게요. 그러면 만기보유증권이 이렇게 2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게 이게 이제 당좌자산, 유동자산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유동자산.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게 비유동자산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서 장기이기 때문에 이제 181번 만기보유증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취득원가의 부대비용을 더해야 되니까 2010만원, 대변에 당좌예금 2천만원, 나머지가 보통예금 100만원, 10만원, 이런 식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문제를 좀 꼬으려고 꼬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일반적인 수준에서 맞출 수 있는 부분이라 그렇게 어렵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갈게요. 자, 4번입니다. 달이 바뀌었어요. 10월 5일. 지난달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했던 소득세, 내가 누구누구에게 소득을 지급하면서 세금 등을 떼면 예수금이라고 하고요. 반대의 경우 내가 누구누구에게 소득을 지급받으면서 세금 등을 떼이면 그때는 선납세금이라고 하죠. 어쨌든 예수금입니다. 예수금이고요.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뭐 이렇죠. 이것도 상당히 전산에게 2급스럽네요. 1급보다는 2급에서 많이 봤던 문제 같은데 상당히 쉽게 나왔습니다. 자, 이거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날짜는 지금 달이 바뀌었어요. 또 10월 5일이고요. 예수금 금액은 153870,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하시고 153870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11월 12일 문제가 되겠죠. 자, 내용을 보시면 제품을 판매하고 주식회사 대전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500만원 을에서 끊어보세요. 제가 뭐뭐는 뭐뭐를 뭐뭐이 뭐뭐가 뭐뭐중 이렇게 나오면 걔가 채권 채무의 소멸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대전으로부터 받은 받으러움 500만원 대변에 과감하게 분개해 주시면 됩니다.
만기 전에 광주은행에서 할인하고라고 돼 있죠. 할인은 할인요. 우리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매각거래란 말이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안 나와도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예, 매각거래가 원칙이거든요. 나머지가 차감한 후 보통예금 이체받았다. 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채권 채무 분계 중에 하나죠. 자, 요거 바로 입력할게요. 자, 날짜 또 달이 바뀌었습니다. 11월 12일. 자, 대변부터 갈까요? 받으러. 자, 대전이라고 하시고요. 자, 다음에 금액은 500만원. 자, 차변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부터 먼저 할게요. 권처라고 한번 해볼게요. 권처. 매출채권 처분 손실 좀 빨리 찾으려고요. 5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가 보통예금. 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회계 처리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을 보겠습니다. 6번. 자, 6번은 타계정 대체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뭐 달라진 건 없는데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 한 대 원가가 100만원짜리를 자, 제품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판매 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다가 무상 제공하다. 판매 직원의 복리후생이라면 판매비가 관리비겠죠. 자, 그러면 대변에 제품이 100만원만큼이 지금 어떻게 돼요? 없어졌고, 이 없어진 제품은 뭐가 됐느냐? 제품 매출 원가로 가지 못했죠. 즉 본계 계정으로 가지 못했고 제품 매출 원가 아닌 다른 계정으로 갔다라고 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적요 8번 타계정으로 대체라고 합니다. 자, 요렇게 타계정 대체 입력을 안 하시면 일정 감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분계랑 금액 맞으시면 3점 중에서 이제 2점만 가져가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입력 들어가겠습니다. 자, 날짜는 11월 15일 차변의 복리후생비죠. 금액은 100만원. 아이고, 뭐 어디서 100만원. 대변의 제품 적요는 8번. 적요 8번이 여기 이제 F2번 눌러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 8번을 누르시면 타계정으로 대체액 손익계산서 반영분이라고 되어 있죠. 8번 되겠습니다. 자,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인 매출준표 쪽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보통 전산회계 2급에서는 메인 매출준표가 없죠. 사실 전산회계 1급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어렵고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뭐 꾸준히 연습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차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가볼게요. 7월 15일 상원상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에서 발급하였다. 단 상원상사가 발행한 어음의 만기는 3개월이다. 뭐 약소금, 즉 지급어음으로 발행을 했던 것 같은데요. 받으러옴이죠. 공급받는 자가 상원상사니까 8구서니까요. 쭉 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뭐 수량 단가도 없고 아주 노멀한 분계가 되겠죠. 자, 보고 바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표 입력 들어가고요. 자, 다음에 7월 15일 11번 과세 매출이죠. 전자 품명이 있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부품 수량 단가 없어요. 1200. 자, 그 다음에 상원상사죠. 상원. 자, 다음에 1번 전자 입력해 주시고 분계는 혼합으로 가시는 게 맞죠. 자, 차변에 현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01번 현금 120만원, 나머지는 어음이죠. 110번 받으러음.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분계를 좀 보시면요, 계정 과목 잘 보시고요,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됐습니다.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중국의 라일라이 상사의 회사에 제품 1000개 단가 100달러를 직접 수출했대요. 직수출했다는 얘기겠죠.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적일은 7월 25일 적용 환율은 뭐 달러당 12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곱해 보면 수량 단가 부분은 사실 입력을 굳이 안 해도 되거든요. 뭐 그냥 물론 뭐 입력하면 더 좋긴 한데 거꾸로 들어가실 수는 있긴 있어요. 단가가 자동 계산되긴 하거든요. 요거를 입력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00개 이렇게 하시면요, 1000개 곱하기 달러당 100달러 곱하기 달러당 1200원 이렇게 계산하면 1억 2천이 나와요. 예. 자, 요걸 갖다 외상으로 하였다고 되어 있고 뭐 좋습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직수출이니까 16번 수출이겠죠. 자, 날짜는
7월 25일 16번 수출입니다. 품목은 제품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량은 1000개, 단가는 건너뛰시고요. 1억 2천으로 입력하시면 단가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라이라이 상사. 잠깐만, 잠깐만. 라이. 이름이 장찌. 예, 장찌 전 좋아하는데, 하여튼. 예. 자, 어쨌든 그렇고요. 중국 라이라이래요. 자, 0세율9분 F2번 누르시면 이게 우리가 쓰는 건 1번 아니면 3번밖에 없어요. 얘는 16번 수출일 때 쓰는 메뉴고요. 3번의 경우에는 12번의 경우에 쓰는 메뉴죠. 그래서 지금 16번이기 때문에 1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수출 신고 번호는 넘어가시면 되겠고, 분계는 이제 외상이죠, 외상. 예, 됐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건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8월 25일 보시면 당사가 소유한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고 하면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불공입니다. 전산세무 2급에도 이런 불공이 하나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뭐 예, 그렇네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시면 은희건축사무소에서 150만원 부가세 별도의 수수료를, 이게 지금 말은 수수료로 되어 있지만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셔야 되는 거니까 토지라고 분개하셔야 되겠죠. 보통예금을 지급하고 전자세금에서 발급하였다. 확실히 불공입니다. 자, 그럼 요거 입력을 한번 해보는데, 뭐 밑에 정답지 이렇게 나와 있죠. 뭐 이대로 하시면 되는데, 자, 입력 한번 해볼게요. 자, 날짜는 8월 25일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4번 불공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수수료? 뭐라고 하냐 할까요? 근데 수수료밖에 없는데, 수수료라고 하겠습니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 그 다음에 수량 단가 없어요. 공급가액은 150, 부가세 15만원 딸려가고요. 은희건축사 사무소. 그 다음에 전자. 그 다음에 요거 F2번 누르신 다음에 6번입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6번. 자, 확인해 주시고, 분계는 뭐 딱 봐도 혼합이죠. 뭐 혼합 들어가신 다음에 차변의 토지,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9월 5일입니다. 영업에 사용하는 업무용 승용차 998cc면 매입세 공제 문제 없죠. 주유비, 얘가 품목인 것 같네요. 부가세 포함을 알뜰 주유소에서 현금 결제하고 현금 영수증 받았대요. 일반 가세로 되어 있고, 뭐 61번 현금 영수증 과세 매입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날짜는 9월 5일 되겠고요. 61번 현금 영수증 과세 매입. 그 다음에 주유비, 기름값을 얘기하는 거죠. 공급가액에서 11만원 입력을 하시면 이제 쪼개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알뜰 주유소. 전자는 절대 입력을 못하죠. 이거는 현금으로 지출했으니까 현금 하시고, 822번 차량 유지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달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9월달에서 10월달로 넘어왔죠. 자, 약수나라의 제품을 BC카드로 판매했대요. 약수나라. 다음과 같이 신용카드 매출표를 발행하였다. 자, 10월 2일 나와 있고, 뭐 165만원 전체 금액 털어놓으면 될 것 같고요. 품명은 따로 없네요. 카드는 BC카드. 근데 이게 좀 저는 입력을 할 때 좀 별 생각 안 했었는데, 그쵸, 혼합고동 카드. 근데 이게 문제예요. 외상 매출금이죠. 이건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왜 미수금으로 했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뭐 실무상 관행이라고 하면 더더욱 좀 위험한 그런 정답이 될 것 같은데, 요건 조금 이의 제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절치는 않아 보이네요. 미수금이라고 달아놓은 것 자체가. 자, 전표 입력 들어가겠습니다. 자, 날짜는 10월 2일이죠. 57번, 17번이죠. 판매한가 17번 카드과세 매출. 그 다음에 제품이라고 하시는 게 맞겠고요. 공급가액은 역시 165만원 입력하면 쪼개집니다. 자, 그리고 약수나라, 약수.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는 F2번 누르시면 BC카드, 분계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카드가 되면 여기 미수금으로 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수강생들한테 불이익을 안 주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이거를 108 외상매출금으로 고쳐줘야 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거래인데 왜 미수금을 정답을 했는지 좀 출제위원과 선정위원님들의 의도를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좋아요.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11월 22일 달이 바뀌었어요. 수출용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이게 품목이 되겠네요. 공고가격 2,300, 주식회사 부산으로부터 내국신용장 52번 영세율 매입이네요. 영세율 전자생에서 발급받았다라고 돼 있죠. 자, 그대로 보고 치면 됩니다. 자, 바로 가볼게요. 자, 날짜는 11월 22일 52원 영세율 원재료라고 해주시고 공급가격은 2,300. 그 다음에 코드는 부산이죠. 부산. 자, 부산. 그 다음에 전자. 분계는 외상.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거 없죠. 그냥 보고 치면 됩니다. 자,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제 4번인데요. 오류 정정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거를 볼 때 좀 하나 힌트를 드리면 문제 내용을 보면 문맥상 부가세를 언급하는지에 따라서 일반 전표냐 아니냐가 갈라져요. 부가세 언급이 됐다. 그럼 거의 뭐 빼박이에요. 10중 8구 메인 매출표고요. 일반 전표 입력은 부가세 내용이 거의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포함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메인 매출 전표에 가서 입력해야 될 건데 이게 일반 전표에 입력을 잘못했기 때문에 일반 전표 입력을 메인 매출 전표 걸로 고치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을 먼저 들어가서 10월 24일로 들어가 봐요. 전표가 살아있죠. 얘를 지우란 얘기입니다. 그냥 F5번 삭제, F5번 삭제. 그 다음에 메인 매출표로 가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게 뭐 밑에 있는 대로 유형은 61번 현과 55,000원, 해신 컴퓨터, 뭐 현금 뭐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무 영업을 사용할 마우스니까 소모품으로 또 하라고 돼 있죠. 그냥 주워 먹는 겁니다. 10월 24일 메인 매출표로 갑니다. 메인 매출표를 가서 10월 24일 들어가시고 61번 현과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우스 등 뭐 이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55,000원. 그 다음에 해신 컴퓨터. 그 다음에 이게 현금이죠. 현금. 그리고 영업부니까 830번 소모품비.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게 풀었죠. 근데 이제 기존에 있던 거는 지워야 돼요.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 10월 24일 이렇게 다 지워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11월 29일이죠. 이자 수익 100만원 중에서 원천징수세액 15.4%를 제외한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돼요.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다. 원천징수세액을 차산으로 처리하고 있다. 사실 전산세무 2급에도 원천징수 문제가 나왔었는데 걔는 아예 금액을 다 꼽아줬었고 얘는 뭐 좀 어렵게 낸 거죠. 그죠? 근데 사실 이제 가보면 어렵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11월 29일. 왜냐면 부가세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입력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입력할 것이냐? 이자 수익은 지금 이제 실수령액이 아닌 것 같고 또 100만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 수익이 100만원이 돼야 돼요. 나머지가 그쵸 선납세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어렵지 않게 해결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결산 정리입니다. 일단 1번은 수동결산인데요. 내용이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5월 1일 전주로부터 1년분 임대료 720만 수취하면서 전부 부채 처리했다는 얘기는 선수수익 처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720을 모두 다 올해 거 수익이 아니라고 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12월 말 현재로 봤을 때는 5월 1일부터 따지면 5, 6, 7, 8, 9, 10, 11, 12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12분의 8만큼은 올해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480만원만큼은 토해내고 임대료로 인식을 해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바로 입력해 볼게요. 자, 띄우고 전표 입력. 자, 날짜 12월 31일 되겠습니다. 자, 차변에 선수. 자, 선수 수익. 자, 그런데 좀 생뚱맞은 게 거래처를 걸라는 말이 없어요, 사실. 근데 지금 거래처를 떡하니 걸어놨어요. 뭐 누구 장단에
춤을 춰야 되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예, 그냥 예, 뭐 합시다. 전주 있다고 합시다. 예. 720만 원이라 480. 그다음에 대변에 임대료 904번이죠. 예, 이렇게 장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장식하면 되겠어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요.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대손인 줄 알았더니 외화 외상 매출금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외상 매출금 계정에 1억 3천인데 이게 1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그럼 이게 딱 봐도 환율이 1,300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300원짜리가 1,280원이 됐으니 달러당 20원씩 손해를 봤다는 얘기인 거고, 결국에는 20원씩 10만 달러니까 200만 원이죠. 차변의 외화 환산 손실로 200만 원 인식을 하고요. 대변의 외상 매출금 요게 200 이렇게 가지면 되겠고요.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이쪽에 거래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영국의 브리티시. 예, 요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저 입력해 볼게요. 상당히 쉽습니다, 이거. 자, 12월 31일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거인데 뭐 무시하시면 돼요. 더 추가로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차변에 환산이라고 할까요? 환산. 네. 자, 그 다음에 200 대변에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영국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영국 브리티시. 예,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빠져나오고요. 자, 계속 바로 넘어가죠. 자, 결산은 현재 다음과 같이 판매비와 관리비에 상각할 감가상각비래요. 이게 셋 다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자동 결산이죠. 자, 요거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창 닫고요. 자, 들어가서 결산자료 입력을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엔터 2번을 쳐요. 당연히 입력한 게 없으니까 아니오라고 하셔야 되겠죠. 처음 들어가면. 그 다음에 컨트롤 F 눌러서 건물이라고 엔터 치시고, 그러면 여기 일반 삼각비라고 나오는데 사실 이 포지셔닝은 제조경비 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력하면 안 돼요. 다 판관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컨트롤 F 눌러서 이번엔 모든 책갈피 한번 해볼까요? 모든 책갈피 다음 찾기 이렇게 눌러보면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삼각비가 보일 겁니다. 여기에다 입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50을 그리고 또 다시 모든 책갈피 합시다. 차량 운반구 하시고 모든 책갈피. 역시 사실 근데 모든 책갈피가 의미가 없죠. 왜냐면 거 다 밑에 있어요. 예, 1200. 자, 다음에 330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일단 건물 입력을 했고 차량 운반구도 입력을 했고 비품도 입력을 했고, 왜요? 요거는 예, 그냥 막바로 다 판관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원전에다 입력하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F3번 눌러주시고 추가하시면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조회 문제 남았는데 바로 이어서 조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문정유통 특정한 거래처에 대한 특정 계정 과목 회수한 금액의 합계액 이렇게 물어봤으면 거래처 원장입니다. 자, 가볼게요. 자, 거래처 원장. 자, 들어왔고요. 자, 다음에 상반기니까 1월부터 6월 30일까지고요.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은 108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F2번 눌러서 문정유통부터 문정유통까지. 그리고 더블 클릭을 좀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회수한 금액 합계, 물론 이제 바로 아까 거기서도 확인됩니다. 근데 회수니까 대변에 간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2,100만원. 예,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잔액만 놓고 봤을 때도 이쪽에 보면은 이게 이제 외상값을 갚았다는 뜻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요 금액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됐고요. 자, 두 번째, 1월에서 6월 중 수수료 비용이 가장 크게 발생한 요일과 금액은 얼마인가? 총계정 원장이 제일 빠릅니다. 자, 역시 이것도 자, 총계정 원장 들어가고요. 역시 1월부터 6월 달까지로 보시고
수수료비용인데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831번이죠. 뭐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가장 크게 발생한 월가 금액은 뭐 이달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많네요. 네, 970 됐습니다. 3번 가겠습니다. 자, 3번 2019년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기간. 자, 이거 이제 4월부터 6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들어가면 되겠죠. 매출 중 영세율 세금에서 공급가액 합계는 얼마인가? 이거 부가세 신고서 띄우면 바로 나오거든요. 부가세 신고서를 들어가신 다음에 자, 확정이니까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보면 지금 이렇게 마감도 돼 있고요. 그죠? 옛날에 이런 게 없었는데 마감을 다 해놓으셨네, 친절하게. 영세율 세금에서 발급 금액은 여기입니다. 영세 세금에서 발급분. 그래서 직수출의 경우에 이제 기타에 여기 해당되기 때문에 요거에 해당되는 게 정답이겠죠. 정답은 8,700만원 되겠습니다. 자, 빠져나올게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산회계 1급은 이번 난이도 상당히 쉽습니다. 전산회계 2급스러운 문제들도 많이 들어왔고, 아마 학생들한테 엿먹어봐라 틀리라고 내는 그런 포인트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론은 조금 어려웠어요. 제가 봤을 때 원가 쪽은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 나머지는 그렇게 뭐 죽고 못 살 정도로 어렵거나, 뭐 진짜 출제자가 여러분들을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 문제를 만들었다거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총평은 제가 이번에도 전산세무 2급도 상당히 쉬웠거든요. 전산회 1급도 합격자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어쨌든 보통 시험 준비를 한두 달 전부터 많이들 하시죠. 지난 한두 달 정도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 거의 리뷰에 가까운 이제 제 강의를 들어 놓으시고 아마 참고할 사항이 있으셨다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6월달 시험, 8월달 시험에 또 더 큰 목표를 향해 도전하시는 분들도 제가 준비한 인강과 자료를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뭐 기존의 동영상 강의 업체들이 이것저것 많이들 하잖아요, 그죠? 저도 사실 뭐 원래 뭐 소속이 다른데 또 강의를 에듀리든 해커스든 강의를 했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본 부분은 뭐 그렇게 또 대형화되고 또 유명해지는 것도 좋긴 한데, 그냥 저는 초야에 묻혀서 조용히 제가 할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언제나 카톡이나 뭐 전화 뭐 이런 부분들, 문자 같은 부분들 질문 상당히 많이 환영하고요. 저를 발전시키는 밑거름을 생각하고 늘 질문 주시는 것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하려고 합니다. 공부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 주시고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카페 동영상 강의라든가 기출문제 테마학습 자료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번에 좋은 기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